안녕하세요, 도정입니다. 오늘은 비가 올 것 같아서 아침에 산책을 합니다. 빗방울이 몇 개 떨어졌어요. 비가 오기 전에 좀 일찍 산책을 시키고 오늘 또 도정사에서 제가 만든 된장을 풀어오는 우리 불자님들이 계셔서 좀 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겨울에 원주에서 콩을 사다가 직접 농사 지은 것을 사다가 직접 가마솥에 삶아서 찧어서 매주를 만들고 황토방에서 매주를 띄우고 또 깨끗하게 말려서 그래서 3년 4년 정도 된 소금이 있어서요. 소금을 좀 쌓아둔 게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걸로 된장을 담았다가 정월 1월 달에 이제 된장을 담았죠. 그리고 4월 초에 4월 한 6일경 정도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된장을 갈랐습니다. 그래서 한여름을 났기 때문에 이제 된장이 적당히 익기 시작했어요. 원래 된장은 한여름을 지나야 항아리 속에서 한여름을 지나면서 뜨거운 열기를 받으면서 그렇게 된장이 익어갑니다. 노랗게 속이 익어가지고 어제 잠시 잠깐 보니까 된장이 제법 익었어요. 완벽하게 익으려면 한 1년이 지나야 되지만 지금은 그래도 먹을 만큼 된장이 잘 숙성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된장이 필요한 우리 불자님들이 오늘 된장을 풀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참 세월도 참 빠르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세월은 모든 것을 익히는구나 싶기도 하고 억지스러운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맛있게 잘 된장이 익은 것을 또 내게 됐습니다. 시골을 살다 보니까 수입원이 없어요. 그래서 된장이라도 좀 담아야 되겠다 했는데 불자님들이 또 기꺼이 사주신다고 하니 참 고맙죠. 제가 지난 시간에 평안함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드렸었습니다. 특별한 일 없이 일상에서 여여한 그러한 삶이 바로 평안함이고 그것이 희유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 근데 행복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다가 말았습니다. 행복이란 말은 원래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그래요. 어디서 나온 말인가 하면은 일본에서 만들어진 말이라 그래요. 미국의 영어에서 해피니스 같은 단어를 번역할 때 행복이란 말을 썼다고 합니다. 다행스러울 행자, 복복자 써서 다행스러운 복이다, 다행스럽게 찾아온 복이다 그런 뜻이래요. 행복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행복이란 말 대신 옛날부터 오복이란 말을 썼고요. 더 한글적으로 말하면은 평안함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평안함이라는 말은 특별한 변동 없이 또는 특별한 나쁜 일 없이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을 잘 소화하고 감사하고 그런 의미예요. 근데 행복은 다행스럽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행운이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았던
특별한 어떤 복이 찾아왔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의미를 깊이 있는 의미를 잘 모르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진정한 행복은 불현듯 생각하지 않았던 행운이나 운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내고 지키고 유지해 나가는 그러한 평안함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진정한 우리의 삶의 그 행복감, 우리는 뭐 다른 말로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결국은 행복이란 말로 들어올 수밖에 없지만 그런 마음의 기쁨, 그런 것들은 특별하게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던 행운이 아니라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는 가운데 느끼게 되는 그런 기쁨 같은 것, 또는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가을 되면 추수해서 온 마을이 함께 기뻐하고, 또한 곡식이 풍족해져서 먹을 걱정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즐거움, 또는 자식이 원하는 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하고자 하는 길로 잘 가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삶의 기쁨이 아닐까, 그것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행복을 지나치게 추구하다 보면 감정적이 돼요. 감각적이 되고요. 그래서 행복이 없으면은, 특별한 행운이나 이벤트가 없으면, 삶에 자극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생겨요. 사랑하는 사람이 연애할 때는 나한테 그렇게 잘해주더니 결혼하고 나니까 시들해졌다, 이런 말을 보통 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래서 끊임없이 뭔가 이벤트를 자꾸만 준비하려고 그래요. 남들이 하지 않는 어떤 것을 받고 싶고, 그 어떤 것이 나한테 일어나길 바라는 거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은 감각을 자극하고 감정을 자극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길지가 못해요. 짧은 순간의 기쁨이죠. 감각적 기쁨입니다. 마치 젊은 아이가 심심해서 뭐 나이트클럽이나 아니면 뭐 젊은이들이 노는 뭐 만남의 포장마차 같은 거, 그런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데 가서 남녀가 만나고 어울리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런 감각적인 행위를 통해서 삶의 기쁨을 느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빠지면은 계속적으로 그런 자극을 원하죠. 사람은 자극에 둔감해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자극을 자꾸 원해요. 그러다 보면 삶이 망가지죠. 삶의 의미를 찾지를 못해요. 평안함이 참된 기쁨이고, 평안한 삶이 인생의 나름대로의 추구해야 할 행복감, 그 가치라고, 기쁨의 그 가치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오늘은 행복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감각적인 행복 자꾸 찾으면 더욱더 감각적인 행복만 찾게 되고요. 상대방한테 식상해 지게 됩니다. 평안함은 어쩌면 식상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렇지만 평안함은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그 평안함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신적 성숙이 우리에게 필요한가도 정신적 성숙이 요구된다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정신적인 성숙함이 없으면은 감각적인 자극과 감각적인 행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네 삶이 일상 감각적인 기쁨보다는 평안함 속에서 오는 기쁨, 그러한 기쁨을 찾길 바라고요. 사실 불교에서도 그런 평안함 가운데 오는 기쁨을 다른 말로 선열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참선하면서 생기는 기쁨이죠. 참선이라는 것은 감각적이지 않아요. 고요한 가운데 자신을 살펴보면서 자신의 번뇌 망상을 떨쳐내면서 자신을 관조하면서 그러한 선적인 상태에서 오는 오묘한 기쁨이거든요. 그것을 선열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일러 참된 평안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극락을 안양국이라 그래요. 안양국, 안락하고 안락하다는 것은 평안한 즐거움 그런 뜻이죠. 안락한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세상을 안양국이라 그래요. 그렇게 자신을 기르는 것, 그러한 상태로 자신을 길러 나가는 것, 그것을 안양이라 그러고요. 그러한 세상을 안양국이라 그러는데 그것을 다시 극락이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삶에서 극락을 맛보고 삶의 기쁨을 누리고자 하신다면 그 안양국에 거하는 것처럼 자신을 평안함으로 기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오늘은 행복에 대해서 행복이와 우리를 데리고 산책을 하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늘 마음 평안하고 삶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람드립니다. 고맙습니다.